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사라는 사람들, 범죄를 수사하고 또 공소를 제기하고 아울러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가끔씩 수식어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아니죠. 정치 검사라는 말,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검찰권을 남용하는 검사를 이르는 말이고요. 앞에 끌어주는 사람이 있냐, 어디 뒷배가 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성골검사, 진골검사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조어, 조폭검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예전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썼던 말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여기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몸싸움을 벌인 검찰 간부들의 행태 아마 뉴스 등등을 통해 많이 전해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짚으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측에서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 검사들끼리 조폭처럼 난투극을 벌였다. 얼마나 두렵길래 검사장을 폭력적으로 수사하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라다운 나라, 검찰개혁에 자화상 보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빙자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직 민주당 쪽에서는 이야기가 없는데요. 범여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가 아닌데 왜 끝까지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 집을 압수수색할 때 그렇게 했으면 온 나라가 정말 시끄러웠을 테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공직자 집을 압수수색할 때는 자장면까지 시켜 먹더니 자신들이 당하니까 상당히 시끄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자장면을 시켜 먹은 것은 아니고 수사팀에서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의 권유로 한식을 함께 주문해서 먹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제 있었던 사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계속해서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인데요.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가 그것을 집행하러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이 직후 한동훈 검사장은 바로 고소장을 쓰고 또한 서울고검에 감찰을 요청을 했습니다. 부장검사 정진웅 검사는 응급실에 갔고요. 오늘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참 검사와 검사끼리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드문 일이었고요. 몸싸움을 벌여서 이렇게 크게 뉴스가 되는 것 아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저희 화면 앞에 대한민국 검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라고 하는 자막이 있더라고요. 딱 와닿았습니다. 네. 진짜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이 우리 정치의 중심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 비극입니다. 이건 검찰 지도부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저도 정치 평론을 하면서 검찰에서 나온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말을 하는 집단인데 정치적인 발언도 나오고 심지어는 검찰총장의 대순주자가 지금 되기도 하고요. 또 검언유착과 관련해서도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어지는 이런 상황.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검찰 내부에 바로 그런 정치 조직과 같은 그런 갈등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서로를 못 믿는 거거든요.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는데 정확하게 유심칩이라 그럽니다. 네.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한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왜 페이스 아이디를 안 쓰고 비밀번호를 치느냐. 그러면 내용을 지우려고 하는 거냐 아니냐라고 의심 속에서 뺏으려고 한 것이고 뺏으려면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전화 좀 하게 해달라고. 네. 근데 왜 그걸 안 뺏기려고 그럽니까? 또 그러니까 그걸 또 덮쳐요. 덮쳤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들어가가지고 또 너무 떨어서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한쪽을 뺏으려고 그러고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런 과정들로 밖에서 볼 때 이 대한민국 부장검사 둘이 이 난투극이라고 할 수도 좀 그렇네요. 아무튼 몸싸움까지 부릴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앞서 누가 그랬습니까? 거의 그 조폭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인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자기는 압수수색을 방해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것이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그쪽에서 이런 주장인데 양쪽이 지금 또 검찰에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맡겨졌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검찰과 싸우다가 검찰을 고발하는 이런 막장 같은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어쩌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 눈도 볼 수 없는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방금 검찰 수뇌부의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이번 검언유착 의혹 진상조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래 이제 대검 감찰부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강제 조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넘겼다가 또한 이것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측근을 감싸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요. 초유의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까지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요미수죄 이거 입증이 쉽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지나치게 하다 보니 무리를 한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교수님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한 세 가지 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첫 단추가 좀 잘못 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녹취록, 그다음에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간단한 수사가 고검 부장회의, 그다음에 뭐 전문가 뭐 자문회의, 네. 거기다가 수사심의위 돌고 돌아서 그 사이에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지다 보니 결국은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니냐. 간단한 수사 내용을 수사를 갖다가 돌려치기 하려다가 지금 이상한 상황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이 현재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고 두 번째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최측근, 소위 2인자가 한동훈 지검장이고 그다음에 정진웅 부장검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대리의 난투극을 벌였어요. 결국은 이 앞에 첫 단추가 잘못 꿰지면서 소위 검찰 권력의 1인자와 2인자가 각자 거느린 2인자끼리 마치 조폭 영화에서 2인자들끼리 기싸움 벌이듯이 네. 말 그대로 이거는 정말로 검사가 공무집행을 하는데 영장을 들이미는데 협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또 전화하라고 했으면 전화하게끔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또 증거 지운다고 몸을 날려서 몸싸움 하는 것도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비밀번호를 갖다가 지우려고 했느냐 말았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과 이성윤 라인의 이 감정의 골이 이제는 이렇게 2인자들끼리 몸싸움까지 벌일 지경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중앙지검의 이 수사 의지가 네. 사실 이제 수사심의위 심의위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을 이제 권고를 했어요. 권고입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까지 이 권고가 안 받아들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중앙지검은 추가 수사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보강해서 네. 수사심의위의 그런 수사 중단 논란을 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무리하게 좀 유심 압수를 강행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은 증거 싸움이 됐습니다. 이 어렵게 압수한 이 유심칩 이게 그동안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한 달 전에 이미 압수를 했는데 네. 이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가지고 진 적이 없었거든요. 포렌식을 못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유심을 가져갔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증거를 찾아낸다면 이거는 이제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네. 지금 이제 중앙지검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유심칩에서 뭐가 나올지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제 공은 다시 서울지검 수사팀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정진웅 이 부장검사 수사팀장인데 검찰 내부통신망에 다수의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전 채널A 기자죠. 이동재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당시 이 결정문,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검찰 고위직과 연결될 만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또 여기에 대해서 위법 논란이 있습니다. 변호인에게 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 유심칩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사심의가 열리는 24일 바로 그 전날 23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넘게 지나서 이제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죠.
급해서 변호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급하면 이 수색영장이 나왔을 때 했어야지 왜 지금 집행을 하느냐 이 비난도 있고요. 휴대폰을 압수한 지 사실은 한 달이 넘게 지난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없앨 수 있는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없애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왜 이렇게 유심칩을 압수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네, 사실은 이 정준용 부장이 증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이제 공개적으로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사심의위에서 그 충분한 증거가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심의위가 문제인지 아니면 증거가 부족했는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증거가 조금 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쪽에 좀 더 분석이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와서 그 유심칩을 갖다가 압수를 네. 진행을 한 것을 보면 그전에는 유심칩 없어도 대화록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안 먹히니까 이제는 증거 보강을 한 네. 거예요. 근데 이 보강 증거에서 만약에 안 나왔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말 그대로 무리한 수사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인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변호인과 통화하겠다. 변호인 오라 그러겠다. 그런데 그것도 뭐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못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이제 검찰 간부와 검찰 간부의 폭행 그리고 감찰로 이제 고검의 감찰로 네. 넘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양쪽 다를 갖다가 비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당초에 대검에서 나왔던 소위 특임 검사. 네. 특임 검사 이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이 수사가 방향을 또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또 그 특임 검사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 결국은 증거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거니까 유심칩의 증거가 이제 향후에 검찰의 이런 두 검사 간의 이런 감정의 골 사이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서울중앙지검은 어제는 이 한동훈 검사장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밝혔었습니다만 오늘은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정 부장검사에 대해 독직 폭행, 공권력을 이용해서 폭행했다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 고소를 했고요. 서울고검에 감찰을 요청한 부분은 이제 감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진훈 부장검사 측에서는 무고다, 아울러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할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방금 박 교수님께서 이제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이 사안이 점점 복잡해지고 더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들이 알기에는 이렇게 힘든 겁니다. 네. 수사하는 검사장이 몸을 날려야 할 만큼 수사하기 어렵다는 얘기고 또 지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떳떳하다면은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내놓으면 되잖아요. 떳떳하다면은. 근데 그걸 안 주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방은 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쪽에 상대방 쪽에서는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러 온 거 아닙니까? 유심칩을. 목적이 그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지우려고 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자신의 공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해를 해도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나 그거 아니다. 보여주면요. 그게 괜찮은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정답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사람이 양쪽에 검찰 안에서의 이른바 정치적인 어떤 이 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벽이라고 봅니다. 지금 법무부 차관과 그다음에 검찰총장 양쪽의 싸움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핵심 측근입니다. 2인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중대한 검찰과 언론의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검사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돼버리면은 이건 평생 씻지 못할 불명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언론과 짜고 특정인을 조작해가지고 유죄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한동훈이가 주인이다? 엄청나게 어려운 또 무거운 일인데
다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떳떳하다면은 당당히 임발성이 좋았고 또 반대로 이 정진웅 부장검사 쪽에서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너무 예민. 변호인을 부르려고 하면은 부를 수 있도 내버려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지웠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한테. 근데 그것을 그렇게 몸을 날려서 뺏을 정도로 하면은 양쪽의 갈등이 얼마나 큰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만들어내다가 좀 지나칠 정도로 네. 그들의 이 패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전체적인 수사를 지휘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 방식으로 한동훈 검사장 쪽에서는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번에 유심 치입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동안 했던 발언들이 어느 쪽에 진실인지는 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사건을 보면은 정진웅 부장검사 쪽에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악한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한 것도 사실이고 또 한동훈 검사장 쪽에서도 떳떳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휴대폰 가지고 하려면 왜 그러시냐고 여기 있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걸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압수수색을 하러 왔는데 압수수색 그 핸드폰을 안 주려고 하면은 정상이 아닌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양쪽에 다 네. 논리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결과가 어떨지 정말로 참 검찰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을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양측 다 문제가 있다. 양비론으로 추측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양상인데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원래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달 검찰 인사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인사위원회가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면 왜 취소가 됐는지 관련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검장 등등 이 검찰 인사 고위급 11자리가 비어 있고 여기에 어떤 인사들이 기용될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왜 인사위원회가 취소됐는지 상당히 궁금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말하기 어렵죠. 이미 네. 결론은 나와 있는데 발표하려고 하니까 하필 검찰 내부에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또 그 두 몸싸움의 당사자가 지금 네. 추미애 장관이 노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1인자와 법무부 차관의 1인자가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판도는 윤석열 총장의 사람들이 상당 부분 밀리고 있는 것을 아마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걸 지금 발표해버리면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바꾸는 의미가 아니라 연기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 8월 말 정도나 8월 중순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관련된 내용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더 큰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를 위해서 네. 인사 발표를 좀 더 미루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게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권도 있습니다. 이 검찰과 경찰 간에 상당히 좀 논쟁이 컸던 수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일부 또 축소 내지는 변경이 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반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8월 말 즈음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검경 수사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당정청이 오전에 국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키웠던 바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비대화된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또 견제를 위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밝혔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경 간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국민 인권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와 사법 체계가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얘기를 하다 왜 갑자기 또 경찰 얘기를 하지라고 그렇게 좀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아울러 또 동일한 권력기관이죠. 경찰의 권력도 다시 한번 매만지겠다는 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또한 기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여기 얘기가 나온 말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이라는 부분.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됐는데
이 같은 자치경찰제가 왜 필요한지, 이 부분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이 부분 교수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핵심이 된 이유가 네. 그동안의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이 경찰의 상급기관이었던 거죠, 일종의. 그런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거, 이것을 6개, 6대 범죄 플러스 2개 해가지고 한 8개 분야로 축소를 했어요. 네. 그러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8개 분야라면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이 대거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얘기 나온 것 중에 국정원의 대공 수사도 경찰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권력이 엄청나게 비대해지는 거예요. 검찰에서 수사권이 대폭 이양됐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정원, 이 국정원의 대공 분야도 경찰로 넘어오고 그럼 이제 경찰이 너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경찰 권력을 크게 2개로 쪼갠 겁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경찰이 다 경찰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단 순경까지 이론적인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마다 주경찰이 있잖아요. 그리고 FBI라고 하는 연방경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경찰은 일상적인 뭐 예를 들어 여성 청소년 관련된 범죄라든지 생활범죄 같은 경우는 지역 경찰들이 그 지역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는 거고요. 이제 뭐 마약이라든지 또 중범죄라든지 전국적인 사건이라든지 뭐 연쇄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소위 말하는 FBI, 그러니까 중앙 경찰이 네. 이제 처리를 하게끔 경찰 권력을 크게 양분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도별로 시별로 이 자치경찰을 둬서 그 도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겠다. 그러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이 시범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이제 실시가 됐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뭐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좀 그런 점에서 이 검찰 개혁과 맞물려 가지고 자치경찰제가 좀 급물살을 타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방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은 많이 제한이 되게 됐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의 또 일원이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 그렇다면 이제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협의해야만 됩니다. 즉 검찰과 경찰이 동급이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이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동안의 검찰 권력의 이 비대함에 대해서 대부분의 얘기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검찰 내부의 몸싸움 보니까 그렇죠, 그죠? 지금 공수처를 하는 것도 검찰에서 반대해 왔습니다. 공수처도 오죽했으면 공수처를 만들까요? 그래서 검찰 내부의 비리와 내부의 문제는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진실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은 또 권력이 바뀔 때마다 권력과 유착을 해서 그들의 어떤 철밥통을 지켜왔던 것이 사실이고, 자, 이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나온 거죠. 이거는 시대적인 요구였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그동안의 오랫동안의 이 싸움에 대한 성과물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검찰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다만 다만 앞서 박찬환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더욱 비대해진 경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방 분권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자치 경찰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건 세팅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 권력의 균형을 맞추고 또 지금 시대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는데 검찰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겠다 그래서 반발한다? 저는 그거는 일부 그런 거 있겠죠. 그런 검사는 그런 검사대로 대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방향이 이 시대에 맞는 것이고 그동안 학계나 시민단체 속에 주장해왔던 일이 드디어 성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뭐 자기가 자신들의 이 그릇을 뺏기니까 이렇게 억울해하는 네.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겠으나 이런 시대적인 대의는 검찰 내부에서도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